이어서 알고리즘의 분류, 알고리즘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들이 서로 다른 알고리즘이지만 문제의 해결 방식이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해결 방식들별로 이 알고리즘을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 또는 그 문제에 사용할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고 분할을 하는 겁니다. 디바이드라고 해놨죠. 디바이드 분할을 해서 그 각각의 조각 분할에 대해서 해결한 다음에 그 조각을 합치면 전체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방법의 경우에는 전체를 한꺼번에 하지 않고 분할된 조각은 조금 더 쉽게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정복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분할 정복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문제는 분할 정복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이런 분할 정복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종류로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욕심쟁이, 욕심스럽다 뭐 이런 뜻의 영어 단어인데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내 욕심을 채우려면 나의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런 전략이 좋겠다라고 해서 어떤 그리디 조건, 그리디 방법을 전략을 선택한 다음에 그 전략대로 차례차례 적용하는 방법, 이런 방법, 그리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동적 계획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니까 컴퓨터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어떤 표를 작성해 나가는 방법 뭐 그런 의미에서 이 표를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동적 계획을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근사 알고리즘, 근사치를 찾아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근사 알고리즘. 그 다음에는 백트래킹, 백트래킹은 이제 뒤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뜻인데 어떤 문제를 시도할 때 시도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경우의 수를 일단 그 시도할 수 있는 한 쭉 시도를 해 나가다가 좋은 전략이 아니라고 치면 되돌아가서 다른 쪽을 시도하고 다른 쪽을 시도하고 이렇게 백트래킹이 일어나는 이런 전략으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백트래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분기 한정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해결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으면 그 경우의 수를 다 브랜치, 다 나열해 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어느 것이 좋은가 라고 하는 걸 이제 선택을 해서 다시 그 다음 적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찾아보고 이 경우의 수들이 봤더니 별로 안 좋다 그러면 또 그 이전 경우의 수에서 또 따져보고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들을 쭉쭉 이렇게 더 넓혀 나가는 더 포함시켜 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분기 한정 방법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6가지의 대표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 있는 6가지를 이제 한 장씩 한 장씩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뭔가 자세히 모르시더라도 이것을 이제 매 챕터마다 하나씩 자세하게 이제 살펴볼 거고요. 어떤 문제가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새로운 문제가 분할 정복 방법에 적용되느냐 아니면 동적 계획 방법에 적용되느냐 그래서 문제가 어디에 속하느냐를 알면 그 문제의 알고리즘들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검증하는가 하는 그 방법에 따라서 검증해 나가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어떤 문제는 이런 이제 6가지로 분류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이제 알고리즘들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또 다른 기준으로 문제에 기반을 한 분류해서 앞에 있는 6가지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 문제가 어떤 걸 해결하는 문제냐에 따라서 정렬 알고리즘, 그래프 알고리즘,
기하 알고리즘 이런 식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정렬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데이터를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하는 그런 종류의 알고리즘을 정렬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정렬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적용하는 알고리즘을 정렬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데이터가 그래프 형태로 되어 있는 자료 구조를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그래프라고 하는 자료 구조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루고자 하는 데이터가 그래프 형태인 그런 데이터를 다루는 알고리즘을 그래프 알고리즘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기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지오메트리, 공간 뭐 이런 뜻이죠. 예, 어떤 기하학, 기하, 공간을 다루는 이런 문제에 대한 알고리즘을 기하 알고리즘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알고리즘을 분류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그 알고리즘이 실행되는 환경, 실행되는 컴퓨팅 환경에 따라서 병렬로 실행이 된다. 그러면 병렬 알고리즘. 이 병렬이라는 것은 이제 컴퓨터 하나에 CPU가 여러 개가 있어서 한 컴퓨터에서 처리기가 여러 개가 있어서 병렬로 돌아가는 이런 것을 병렬 알고리즘 이렇게 얘기하죠. 분산 알고리즘은 한 컴퓨터가 아니라 분산, 컴퓨터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다른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물려 있는데 이런 것을 분산 환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쨌거나 여기에 이제 컴퓨터가 여러 개가 물려 있으니까 여러 컴퓨터가 서로 작업을 협력해서 병렬로 동시에 처리할 수가 있겠죠. 이런 알고리즘은 병렬 알고리즘이라 부르지 않고 분산 환경에서 여러 컴퓨터가 실행하는 알고리즘을 분산 알고리즘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양자 알고리즘, 양자 컴퓨팅을 이용하는 알고리즘 뭐 이렇게 해서 이 실행되는 환경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분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또 알고리즘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런 그 종류들 분류 기준들을 기억하시고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가 어느 것에 해당이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 문제를 푸는 일반적인 어떤 접근 방법이나 분석하는 방법 같은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문제 알고리즘을 만들기도 쉽고 분석하기도 좀 쉽겠죠. 그래서 여러 종류의 알고리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알고리즘이 나오게 되면 그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결 방법,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알고리즘들 중에서 내가 뭘 선택할 것인가라고 할 때 효율적인 좋은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알고리즘의 효율성, 어떤 것이 효율적이냐,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알고리즘의 효율성은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을 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적게 걸리느냐, 이 수행 시간 관점에서 효율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동안에 기억 장치, 메모리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효율성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의 수행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느냐 하는 것은 이제 시간 복잡도라고 얘기하고요. 시간이 얼마나 복잡하냐, 많이 걸리느냐 하는 정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시간과 별개로 어떤 알고리즘이 실행될 때 공간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공간 복잡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비교해 봐야 되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알고리즘의 성능은 시간 복잡도를 기준으로 보통 비교를 합니다. 공간 복잡도는 요즘 메모리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좀 이제 낮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적게 걸리느냐 이것이 이제 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시간의 복잡도를 가지고 알고리즘의 효율을 이제 비교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간 복잡도라고 하는 것은 그 알고리즘의 실행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 시간 복잡도를 측정, 평가하는 방법에는 이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실행해서 실행 시간을 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보통 그런 방법으로 시간 복잡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측정할 때는 뭐 이렇게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또 그 시간의 절대값 자체가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을 비교할 때 좀 이제 그 그 비교를 하기가 조금 이제 명확치 않는 이제 좀 감으로 피부로 잘 와닿지 않는 뭐 그런 면도 있고 시간이라는 것은 이제 컴퓨터 환경에도 달려 있지만 데이터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또 시간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몇 개냐 이런 것도 이제 영향이 있고 해서 시간을 실제로 측정을 하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보통 시간 복잡도를 이제 계산을 합니다. 그 다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알고리즘을 실행할 때 연산을 쉽게 얘기하면 문장을 몇 번 실행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문장이 어 이제 그냥 문장 하나에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문장 하나에 적은 일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러면 그걸 똑같은 개수로 카운트하면 형평성이 안 맞죠. 예, 그래서 기본적인 연산, 이 컴퓨터가 하는 단위 기본적인 연산을 몇 번 수행하느냐라고 하는 그 수행 횟수를 가지고 시간 복잡도를 나타냅니다. 이 시간 횟수는 보통 입력 데이터가 몇 개냐라고 하는 것에 이 시간 횟수가 좌우됩니다. 그래서 입력 데이터 개수 대비 몇 번을 수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시간 복잡도를 나타냅니다. 밑에 보면 이제 기본 연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본 연산은 이 데이터를 다룰 때 데이터를 읽는다든가 어떤 갱신을 한다든가 계산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이제 기본적인 단위를 이제 기본 연산이라고 하고 그런 종류의 연산을 몇 번 실행하느냐라고 하는 횟수로 시간 복잡도를 나타냅니다. 자, 시간 복잡도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최대 숫자를 찾는 알고리즘 앞에서 우리가 했었죠. 이 최대 숫자를 찾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최대 숫자를 찾는데 숫자 카드가 10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최대 숫자를 찾는 알고리즘이 순차 탐색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었고 이거 말고 또 다른 이진 탐색이라고 하는 또 다른 방법도 있었습니다만 순차 탐색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으로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순차 탐색은 앞에서부터 숫자를 하나씩 차례로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면서 제일 큰 숫자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 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숫자가 현재 값보다 크냐 작으냐 이 숫자를 비교하는 연산이 기본적인 연산일 테고 이 비교하는 걸 몇 번 하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그 시간 복잡도를 이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순차 탐색의 경우에는 숫자를 몇 번 비교하느냐라고 하는 이 비교 횟수로 그 시간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데 순차 탐색을 할 경우에는 앞에서부터 하나씩 비교하니까 맨 앞에 있는 것은 맨 앞에 있는 것을 제일 큰 숫자라고 기억을 하고 두 번째 있는 것부터 차례차례 비교하니까 비교 횟수가 몇 번이냐 하면 9번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 9번이 순차 탐색의 시간 복잡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숫자가 10개가 아니고 n개가 있다, n장의 카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비교 횟수가 n-1번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순차 탐색의 시간 복잡도는 n-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 복잡도는 이렇게 데이터 개수의 어떤 비례해서 데이터 개수를 종속 변수로 해서 독립 변수로 해서 이제 n에 대한 함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n-1이 시간 복잡도가 되겠습니다.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분석할 때는 최악의 경우
평균적인 경우, 최선의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라고 하는 것은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 어떤 종류의 입력이 주어지더라도 알고리즘이 이 이상은 넘지 않는다. 최악의 경우에 이 정도 시간이 걸린다. 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최악의 경우라고 최악의 경우의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 최악의 경우는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 제일 시간이 많이는 이제 제일 나쁜 경우니까 이 알고리즘의 상한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어퍼바운드라고 되어 있는데 제일 높은 한계, 이거보다는 안 걸린다, 이 이상 걸린다라고 하는 알고리즘 시간의 상한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최악 경우 분석이 되겠죠. 평균적인 경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데이터들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그 평균, 많이 걸리는 경우와 적게 걸리는 경우를 평균했을 때 얼마나 걸리느냐라고 하는 경우가 평균 분석이 되고요. 최선의 경우에는 운이 좋아서 제일 빨리 수행될 때 얼마 걸리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최선의 경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어떤 알고리즘에 대해서 최악, 평균, 최선의 경우 얼마나 걸리느냐 이렇게 이제 분석할 수 있는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 최악의 경우, 아무리 많이 걸려도 이거보다는 안 걸린다, 또는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린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되고 최선의 경우에 대해서는 잘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어떤 그 요소를 서로 상쇄, 서로 시키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연산, 단위 연산이 여러 개가 있고 몇 가지가 있고 그 단위 연산마다 수행 시간의 차이가 클 때 그걸 하나로 퉁쳐서 횟수를 카운트하면 좀 불공평하다. 그래서 횟수를 쭉 카운트하는데 어느 연산이 몇 번, 어느 연산이 몇 번 이런 걸 감안해서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 뭐 이것을 이제 삼각 분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의 분석은 최악의 경우에 주로 경우에 대해서 분석을 한다. 자,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것에 있어서 최악의 경우, 최선의 경우, 평균적인 경우 요 분석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 등교 시간을 분석하는 요 예제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면 6분이 걸린다고 하고요. 지하철을 타자마자 학교까지 20분 걸린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 내려서 강의실까지 걸어가는데 10분 걸린다고 합시다. 자, 그렇지만 학교에서 집까지 가는 데 있어서 운이 좋으면 집을 나와가지고 지하철역에 도착하자마자 지하철이 오고 그걸 이제 바로 타면 되죠. 그렇지만 이제 운이 나쁘면 갔는데 지하철이 안 와 있으면 지하철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경우에는 딱 지하철역에 도착하자마자 지하철이 왔다. 그러면 지하철역까지 가는 시간 6분, 지하철이 실제로 가는 시간 20분, 지하철역에서 학교까지 가는 시간 10분, 36분이죠. 그렇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딱 도착했는데 열차 문이 탁 닫히고 다음 열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다음 열차가 올 때 4분 간격으로 운행을 한다 치면 4분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전철역까지 가는 시간, 그 다음에 4분 기다렸다가 지하철 타는 시간, 지하철역에서 학교까지 가는 시간 해서 총 합치면 40분이 되죠. 그래서 앞에 최선의 경우보다는 4분이, 최악의 경우는 4분이 더 걸립니다. 평균적으로는 지하철을 하나도 안 기다릴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는 4분을 기다리지만 평균적으로는 한 중간 정도 2분 정도를 기다린다고 우리가
평균적인 경우는 2분 정도 기다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2분으로 되면 38분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등교 시간을 분석을 할 때, 계산을 할 때 최선의 경우, 최악의 경우, 평균적인 경우 시간이 다르죠.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알고리즘을 하나 분석을 할 때 그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최선의 경우에는 얼마, 최악의 경우에는 얼마, 평균적인 경우에는 얼마 이렇게 나누어서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연산의 수행 시간이 다를 때 그걸 서로 감안해서 계산을 하는 것을 삼각 분석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설명해 보면 학교에 등교를 할 때 전철을 타고 갈 경우도 있지만 지하철을 타고 갈 경우도 있지만 가끔은 버스를 타고 간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지하철하고 버스하고는 시간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지하철은 20분 걸린다고 했는데 버스는 이제 60분 걸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갈 때도 한 학기 동안에 100번 학교를 갔다고 쳤을 때 학교까지 가는데 걸리는 뭐 최악의 경우 내지는 평균적인 경우 걸리는 시간이 지하철 탔을 때와 버스 탔을 때가 다르죠. 그래서 지하철을 60 지하철을 탔을 경우와 버스를 탔을 경우를 나눠서 지하철을 몇 번 탔느냐, 그 다음에 버스를 몇 번 탔느냐를 그 횟수를 감안해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삼각 분석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고리즘의 효율을 분석하는 데는 시간 복잡도라고 하는 것을 사용한다. 시간 복잡도는 최악, 최선, 평균 경우로 나눠서 분석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잡도를 우리가 표현할 때 점근적이라고 하는 방법, 근사적인 방법으로 표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이 길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이번 동영상은 끝내고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